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 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의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비건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비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영상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콘텐츠 만들자 이렇게 북돋기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다루다가 올해 초부터는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솟구쳐서 너무 커졌나요? 네, 그래서 말하기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말을 잘 하려면 말을 많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삐삐PD를 꼬셔서 이렇게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꼬셔진 저는 여기저기 좀 많이 불려다니는 타입인데요. 비건 먼지 안에서 모든 TF에 다 들어가는 먼지라고 해서 예전에 단톡방을 파놓은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모든 TF와 모든 일이 있으면 나 할래라고 손드는 먼지고요. 최근에는 비건 먼지 안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제 이제 미래의 체력을 다 땡겨 쓰고 있어요. 안돼. 좀 지쳐있는, 하지만 오늘 3일 내내 한의원을 갔다가 텐션이 좀 올라와서 좀 높은 텐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삐삐PD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사실 지난주가 좀 바빴어요. 저희가 많이. 비건 먼지 영화 작업도 있고 콘텐츠 작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주에 거의 막 너무 매일매일 만나고 그랬죠. 촬영이 맞아요. 계속 있어가지고 연휴에도 거의 못 쉬고 계속 바쁘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내년 초에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삐삐PD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네,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네, 은나PD는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 추석이었죠? 추석 네. 연휴 때 되게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거의 한 7년 만에 갔다 온 거여가지고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이런 거였지? 이러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갔을 땐 7년 전이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갔을 땐 돈을 아끼려고 되게 작은 다다미방,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빌려서 놀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끼리 가는 거고 또 아빠 생신 기념으로 간 거여가지고 숙소를 다 아빠가 잡았어요. 아빠가 생신인데 아빠가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잡아주셔가지고 오사카에 가서 호텔에서 놀고 전체 대중탕에서 이제 엄마랑 목욕도 하고 그런 시간을 되게 오랜만에 보내가지고 잘 쉬다가 왔습니다. 은나 타투 보고 뭐라는 안 하시던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도 되게 한국어랑 일본어랑 영어로 그 타투가 있으면은 그 모양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중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난 쫓겨날까 봐. 그래서 가면서도 약간 쫓겨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엄마랑 갔는데 다행히 다들 별말 안 해가지고 제가 타투가 이제 왼쪽 팔에 큰 파란 장미 타투가 있고 그리고 무릎이랑 허벅지 사이에 이제 제가 핸드포크를 배울 때 했던 귀여운 딸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눈에 별로 안 띄었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쫓겨나지 않았고 대중탕에서 잘 하고 왔어요. 다행이네요.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탕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야외탕처럼 있었는데 엄마랑 거기 들어가 사는 거 아니지? 엄마랑 살고 싶었나 봐. 엄마랑 너무 좋아. 항아리탕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맞대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마랑 길게 얘기할 일이 요즘 별로 없어가지고 재밌게 잘 다녀왔고 다행히도 저는 비건이고 부모님은 당연히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식사 걱정이 많았는데 어찌저찌 잘 서로 먹을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삐삐PD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픈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한번 쭉 이렇게 뽑아볼 일이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59장에 달하는 기록으로 병원을 갔다 왔더라고요. 진짜 많이 갔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1년에 몇 번 병원을 갔는지 내 나이 또래는 몇 번 병원에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 나이 또래는
보니까 1년에 한 17번 정도 가는데 병원을 저는 51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현대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병원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비실비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고 저는 막 대학교 다닐 때 링거 맞으면서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링거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이고. 근데 다들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 속도나 몸 상태 같은 것들을 좀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왜 그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병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했고 안 그래도 저희 비건 먼지 인터뷰 하면서 새벽이 생추얼이나 그런 돌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쓸모 없어진 몸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약 15년 정도까지는 쓸모 없는 몸이고 근데 죽기 직전에 거의 한 3, 40년간은 또 쓸모 없어지는 65세가 이제 정년이니까 그쵸. 45년은 쓸모 없는 몸이라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60년을 쓸모없는 몸이라는 건데 우리가 쓸모라는 것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터뷰이가 해줬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또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의원에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갔는데 저희 지인 중에 제야의 한의사분이 계세요. 나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제야의 한의사. 그래서 원래 한의학은 학위가 없이 이렇게 뭔가 무형문화재처럼 스스로 대물림? 공부를 하거나 그 밑에서 배우거나 하면서 이어져 왔던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의사가 계신데 그분한테 한약을 지어오면서 막 이거 동물성 성분 없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에야 뭐 코풀소코 이런 거 녹용 이런 거 넣었는데 91년도부터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91년도에 야생생물국제거래 CITES 사이트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그 이전에 잘라놓은 거는 약으로 쓸 수 있대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그래서 그 가격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있고. 희소성 때문에 비싸지는 거군요. 네, 어쨌든 그 이전에 구한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되게 흥미로운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튼 저는 그 코뿔소코를 갈아 넣은 것까지를 먹지 않아도 되는 식물성 한약들로 대부분이 한약이 근데 식물성이긴 해가지고 맞아. 나무 껍데기 이런 게 약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약재들은 대부분 식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식물의 자연 치유 능력들을 먹으면서 또 진짜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내가 한 달 동안 좀 비실비실거렸다고 하니까 한 달 몸이 아팠으면 몸이 낫는데 한 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의학의 속도가 너무 딱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지체하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것, 그리고 몸이 지치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돌보는 것에 진짜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진짜 3일 내내 기력 없이 누워 있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만 흘려드릴 게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오늘 얘기할 주제랑도 연관돼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올해 계획을 세웠을 때 우선순위가 건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변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프지 않고 삐삐도 잘 회복을 천천히 하고 또 너무 빨리 나아야지 이러고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잘 쉬면서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돈을 때려 부으면서 한 봉지에 6,500원이나 하는 비싼 한약을 몸에 때려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돈과 시간을 바꿈치게 하는 현대인들. 신기한 게 소염제를 우리가 먹지 않고 소염제 같은 것들을 약침이라고 해서 손목에도 맞더라고요. 제가 손목도 안 좋아서 같이 보고 있는데 진료를 하면 또 이게 한의원은 비급여 치료가 안 돼.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기본 2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다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너 3일 연속 내리가니까 첫 번째 초진할 때 약까지 해서 막 6만 원 나와서 벌써 3일 내내 10만 원 넘게 병원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다 약값으로 써야 되나 라는 현타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속도가 뭔지 좀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내야 하는 것들이 진짜 꼭 해내야 되는 것들인지 본인의 뭔가 건강을 우선하면서까지 뭔가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 미래의 체력을 땡겨 쓰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되는데. 진짜 바카스를 먹어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다음 회고 모임 때 우리 열심히 일을 줄여보는 걸로 목표로 해봤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있죠. 사실 이번 이슈는 조금 슬픈 이슈기도 한데요. 네. 좋은 이슈이자 슬픈 이슈 같이 있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매번 좀 비건 페스티벌이 되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죠. 저희가 그걸 촬영 가기도 할 건데 영화 푸티지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 열리는 비건 페스티벌이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은평 혁신파크가 곧 사라진다 혹은 용도 변경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은평이나 불광 쪽 살고 있는 친구들, 특히 비건이랑 페미니스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는데 맞죠. 그 친구들이 다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이거 왜 사라지냐, 사라지면 안 된다 이런 글들을 올려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혁신파크 사라진다고 하면서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혁신 안 하기로 한 건가?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 혁신파크는 혁신하라고 만든 건데 혁신 이제 안 하나? 왜 안 하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거 없애고 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막 대학교 캠퍼스 건물이었다가 막 나중엔 바뀌어서 복합 쇼핑몰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복합 주거 쇼핑몰 센터 이런 걸로 되는데 결국에는 뭔가 원래 거기 있던 자리가 돈 없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NGO 되게 작은 1, 2인 기업으로 하는 사회적 변화를 꾀하는 그런 단체들이 에게 사무실을 막 빌려주고 그다음에 뭐 비건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막 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막 거기에 누워서 막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당연히 혁신파크의 공간적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앞서 나간 문화를 만든 곳이 혁신파크였고 또 비전화 공방이라고 해서 지금 과한 기술력이 아니라 진짜 손으로 만든 기술력 있잖아요.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볏짚이랑 쌀겨랑 진흙이랑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전기 없이 카페를 만들어서 막 진짜 막 알코올 램프로 커피를 막 만들어주고 했던 전화 없이 돌아가는 비전화 공방이라는 카페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비건 카페로 바뀌었는데 그런 되게 뭔가 이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들이 열릴 수 있었던 공간이 혁신파크인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을 없애기로 했다. 저희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게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2011년에 생긴 거더라고요. 혁신파크라는 게 저희가 정치 채널 아니지만 아무튼 2011년에 누가 세웠냐라고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랑 같은 분이 세운 거였어요. 그 2011년에 하셨던 분이 오세훈 시장이고 그 다음 11년 말에 박원순 전 시장이 했고 지금 다시 또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신 건데 약간 11년 전에 12년 전에 잘 세웠던 혁신파크를 갑자기 용도 변경하시는 게 무슨 일일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없어진 서울은 너무나 밋밋한 도시일 것 같아요. 사실 PD가 잘 소개해줬지만 혁신파크 같은 공간이 되게 공유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돈 없는 혹은 비영리, 작은 실험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년 세대가 되게 잘 활용하던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들어서는 공간이 조금 더 영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돈 없고 소비주의적으로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점점 작아지는구나. 진짜 입지가 작아진다. 이런 좀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 지인은 음악을 하던 친구인데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브라질리언 음악을 하던 분인데 그거를 연습할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막 대여실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비용이 바로 느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비용이 바로 느는 거라서 어쨌든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길 빌어봅니다. 비건 페스티벌이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게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좀 뒤엎어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혁신파크에 어떻게 보면 그 사라진다는 소식이 엎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는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2년째 하고 있는 다짐 체크 메이트라는 회고 모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미리 약간 스포일러처럼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림 PD가 있죠. 림 PD가 불러서 모아 제낀 3명의 사람들끼리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오전 10시에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회고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아, 처음에 오프라인 디폴트 아니었어요. 처음에 온라인을 하고 분기별로 오프라인이었는데요. 요즘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네요. 네. 아, 맞네. 원래 이게 만나서 하는 시너지가 좀 좋기도 하고 맞아. 이게 PT 하는 맛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정리해온 것들을 한눈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서 림의 그 하우스의 공유 공간에 그런 회의실이 있어서 그렇게 만났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나의 삶을 챙긴다라는 감각을 확 하고 받는 게 좋아서 좀 불평 불만 없이 이번에도 당연히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게 온라인이 더 많았고 우선 이 모임이 뭔지 지금 듣는 분들 매우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다짐 체크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매달 저희 서로의 다짐을 체크해주자 이런 이제 3명이서 하는 모임이고 저랑 삐삐PD, 림PD 이렇게 셋이 하고 있는데 셋 다 비건이고 셋 다 또 비건 먼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각자의 일상과 약간 삶의 어떤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고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회고 모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방금 삐삐PD가 얘기한 대로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좀 좋은 점이 림내 공간에 가거나 혹은 저희 집에서 하거나 했는데 꼭 간식이 되게 또 풍부하잖아요. 비건들 모이면은 친정처럼 이번에는 막 고구마, 귤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비건 과자 이런 거 막 가져와서 하고 막 아침에 커피 내리거나 차 끓여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브런치를 먹으면서 회고 모임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조금만 더 붙이면 이게 연초에 어떻게 1년을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연말에 돌이켜보면 성공하지 못했거나 잊었던 계획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좀 느꼈던 게 매년 목표가 비슷한 거예요. 살 좀 빼기, 영어 좀 더 잘하기, 뭐 기록을 좀 더 남겨놓기 되게 추상적이고 거대한 그런 나의 목표들을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갈 건지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연도엔 이걸 해내고야 말겠어. 약간 이런 것들이었는데 뭔가 분기별로 그다음에 달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의 성취와 나의 계획을 확인해가고 내가 이번 연도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챙겨 나갈 건지 큰 그림 안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다짐 체크메이트라는 것을 서로 챙겨가자. 왜냐면 혼자 하면 그걸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전 되게 좋았던 표현이 회사에서도 매주 회의를 하고 매달 월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가 되면 분기별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가? 우리네 삶이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네 삶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티 같은 발상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 되게 공감하는데요. 저도 이전에 쓴 제 블로그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회고 모임 하기 전에 쓴 글인데
회사에서 저는 이제 마케터였으니까 이전에는 저희 항상 방금 삐삐 말한 대로 회의도 회의인데 위클리 리포트 쓰고 막 먼슬리 쿼터 그리고 상하반기 그리고 1년 끝나면은 그 다음 해 계획과 그러니까 맞아. 약간 그 이열리 막 플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전 연도를 회고하고 그 다음 때 어떻게 할지 리포트 하는 결국 항상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인생도 그렇게 관리하면 훨씬 낫겠다. 왜냐면은 회사에서 생산성 관리나 혹은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꾸려가고 잘 꾸려가기 위해서도 이런 시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강제로 좀 기간을 끊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하고 좀 다음번에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혹은 더 이거 잘해볼까 이런 걸 좀 기록을 하니까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 없으면은 인생이라는 게 연속성이 너무 강해서 물론 뭐 며칠 몇 주 이런 게 있지만 하루하루 되게 비슷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키를 쥐고 내 인생을 꾸려간다 이런 감각을 느끼려면은 확실히 회고를 해야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1년 말이었고 다 같이 회고 문화랑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고 기록해보지라는 고민이 다들 많을 때인데 노션 천재 림이 딱 셋을 모은 거죠. 우리 노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얘기해보자. 처음엔 되게 짧게 준비했죠. 막 30분으로 하자. 30분에 온라인으로만 딱 모여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끝내자. 막 이랬는데 각자 10분씩만 쳐. 맞아. 근데 그게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피드백이 가면 갈수록 길어져. 맞아. 그래서 지금은 좀 길게 하고 있고 처음에는 30분씩 해서 각자 30분씩 시간을 줘서 1시간 반 하자고 했는데 요즘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2시간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충분히 한 2-30분 얘기하고 피드백 10분, 15분 해서 40분씩 나눠 가진 다음에 딱 120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게 각자 회고가 달라요. 또 조금씩. 그래서 회고를 준비해 올 때마다 또 다른 템플릿이 달라가지고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제 템플릿은 약간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문학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프레이즈를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프레이즈가 부단히 다정하게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또 단단하게 되게 지금 보니까 되게 배치되는 말인데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부드럽고 단단한 그 느낌 뭐 매운애감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실 다정함이 참 좋은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서 그 평가를 매달 해요. 내가 얼마나 부드러웠고 단단했고 다정했는지를 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실 내피셜이긴 한데 내피셜로 평가를 하고 매달 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놔요. 이번 달은 정돈하는 1월이 될 거야. 2월 달은 하루를 꼭꼭 씹을 거야. 3월 달은 오늘 하루에 충실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문학적으로다가 그 제목을 붙여놓고 그리고 양과 질을 좀 분리해서 우선은 이번 연도에 10개의 목표를 딱 잡아왔어요. 우선순위를 작년에 보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이 13가지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일은 그 중요도와 시급도와 흥미도를 5점부터 1점까지 해가지고 5점, 4.5점 쭉쭉쭉쭉 해서 제가 이걸 나중에 다 곱할 거라서 0이 되면 0이 들어가는 순간 0점이 되니까 0점은 안 주고 다 이제 0.5점, 1점짜리는 다 1점으로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다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10개의 애들만 내가 이번 연도에 데리고 간다 라고 해서 데리고 가고 있고 그 10개 중에서 10위도 거의 지금 탈락이에요. 내가 보기에 10개도 많긴 해요. 그때 저희가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게 10개인데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어쨌든 항상 목표는 많은데 어쨌든 10위도 거의 쳐낸 상태로 지금은 9개를 거의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 목표도 상반기 끝나고 나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한번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렇게 양적으로 가져가서 그 잘했다 못했다를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글을 또 질적으로 따로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하지 못했던 뭐 관계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사한 것들이라든지 계속 해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좀 칭찬해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적으로 칭찬을 해주려고 좀 적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저도 이 회고 방식이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되게 완전
T처럼 준비해갔어요. 제가 F라서 그런지 반대로 템플릿은 어느 T처럼 해가지고 우선순위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큰 그룹별로 이제 내 세부적인 어떤 액션 아이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순위의 테마와 테마별로의 액션 아이템을 가져가고 액션 아이템별로도 그 안에서 뭘로 지표를 세울 건지 해서 그 지표를 매달 한 번씩 세운 다음에 그걸 그 다음 달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서 뭐 잘했다, 중간했다, 못했다 이렇게 혹은 아직 안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매달 모든 액션 아이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액션 아이템이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바로바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작년에 저도 비슷하게 이게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해놨던 회고를 보니까 매달 체크하게 했는데 너무 많은 개수를 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그룹핑을 해서 처음에 제가 했던 우선순위를 방금 읽어보니까 처음에 제 우선순위는 1번 메인 커리어, 2번 서브 커리어, 3번 넥스트 커리어, 4번 경제, 5번 사이드 커리어, 6번 셀프 케어였거든요. 그리고 거의 60%가 커리어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1번 메인 커리어는 이제 마케팅과 기획이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액션 아이템 뭐가 있냐, 막 기획 공부 막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기획 스터디인데 대표적으로 롱블랙 구독하고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 쓰기 막 이런 거 써 있고 업무 회고 메일 하기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리고 브런치에 쓰고 있는 글도 뭐 비건 마케터 혹은 마케터 글 쓰기 막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고 방금 얘기한 그 1, 2, 3, 4, 5, 6별로 세부적으로 한 5개 내외에 액션 아이템 얘기했지만 아무튼 5개 내외에 뭘 할 건지가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갔다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어요. 지금 우선순위는 1번이 셀프 케어. 끌어올려. 그래서 지금 1번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1번 셀프케어인데 1-1 루틴, 뭐 1-2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1-3 두피 완치를 위해 뭐 술, 커피, 약 줄이기 막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가 그다음 메인 커리어. 세 번째가 그냥 비건 먼지로 줄였어요. 비건 먼지와 사이드 커리어를 분리했어. 비건 먼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1 셀프케어, 2 메인 커리어, 3 비건 먼지, 4 사이드 커리어. 그 외의 사이드 커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비건 먼지 외에. 그리고 5번이 경제. 경제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우선순위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제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한 5개로 쫙 제안을 해가지고 쓰고 그 내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5, 6번은 가끔 드랍하거나 안 되면 그냥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 매달 회고하면 참 좋은 게 삐삐PD가 처음 얘기한 대로 1년 계획 세워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계획을 막 10개 몇십 개 세워도 하는 것들은 계속 하게 되고 안 하면 계속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버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짐 체크메이트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니까 3개월 동안 못했다? 그냥 버려. 막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생겼어. 3개월 동안 까먹었다, 이 계획을. 까먹거나 이제 월간 회고할 때 아차,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반복되면은 아, 그 계획은 그냥 나의 이데아였구나. 이거는 내 인생에서 올해는 못한다 하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떨어짐과 플러스 약간 드랍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또 새롭게 뭐가 들어오기도 하고 드랍되기도 맞아. 하고 이런 걸 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인생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제 템플릿을 만들 때 림 걸 받아서 썼고 그다음에 각자 매달 그 회고하는 걸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을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림도 은나랑 좀 비슷해요. 림도 뭔가 그 일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 큰 카테고리에서 일을 제일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공부 이런 것들을 평가해놓고 해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비중을 무엇을 더 많이 차지해 가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맞아요. 관점으로 은나가 나눴더라고요. 그게 사실 되게 확 하고 와닿는 분리 방법이었어요. 저는 뭐 프리랜서라서 이제 일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영향을 서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만족, 중간, 불만족만 써갔거든요. 근데 이제 삐삐 회고 방식을 보면서 저도 양적 회고만 하지 말고 질적 회고를 좀 해봐야겠다. 되게 왜냐면은 이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월의 나만의 이야기도 있고 영향을 되게 많이 줬던 사건들이나 혹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여기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계획하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에 의해서 바뀌거나 혹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뭔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를 따로 적거나 회고하거나 나누기 위해서 질적 회고를 시작했어요. 질적 회고는 보통 이번 달에 배운 거, 저는 이런 거 막 쓰거든요. 이번 달에 새로 알게 되고 깨달은 점 이런 거랑 이번 달에 칭찬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이번 달에 아쉬운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참고도 하되
이게 양적 회고로만은 좀 잘 격히지 않는 내용들을 약간 이야기로 서로 풀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이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게 이게 1대1 관계나 혹은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들으면서. 근데 이게 셋이 하니까 서로 약간 다른 관점으로 각자의 회고에 대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담을 하면 끝도 없고 네버엔딩 회고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림이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다가 제가 나중에 빠꾸 그거는 밥 먹을 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뒤로 밀었어요. 맞아.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친한 것도 있고 오랫동안 서로를 봐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하면은 덧붙일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너무 갓생 모임 아니냐. 너네 이거 진짜 주변 지인한테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 나 내 계획표 보여줬더니 약간 다들 혀를 내두르더라고. 이런 걸 한다고? 막 이러면서 거의 기업인데? 막 이러고. 저도 막 일주일 시간표 짜면 막 저녁에 비어있는 시간 막 이틀밖에 없고 다 비건 먼지 일하고 다른 일하고 무슨 일하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비건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건들끼리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의 심도 되게 잘 체크해주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피드백 많이 한다고 했는데 피드백 할 때 약간 T랑 F가 적절히 섞인 것 같은 피드백을 한다고 해야 하나? 서로 마음도 물어봐주고 이걸 못했는데 그 못한 게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왜 하기 싫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어? 혹은 너의 지금 우선순위가 뭐야? 이런 걸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요구되는 조건만 생각하면서 삶을 꾸려가다 보면은 되게 엄청 소비주의적으로 혹은 되게 자본 중심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셋의 특징 때문에 조금 더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코어한 게 뭐지? 방금 삐삐는 다정함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심 가치일 수 있구나. 나는 그럼 지금 어떤 게 나에게 중요하고 내 스스로를 케어하고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코어한 거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각자의 건강이나 특히 정신건강 이런 걸 잘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같이 고민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갈 때 준비를 못하는 날들이 있어요. 약간 쓸 게 없어서 그러면은 혼날 것 같은 마음으로 다 들고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나 이번 달에 혼날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들고 오면 아니야, 너 쉬었어야 했어. 아니야, 너에게는 지금 그런 시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런 말들을 막 해줘요. 근데 내가 나 자신한테는 좀 더 모질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나 스스로는 아파도 뭔가 아니야, 더 할 수 있었어 라고 하거나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짐 체크메이트 들고 가면은 너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많아서 나는 저거 어떻게 다 했나 싶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한 발자국 떨어진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그 피칭을 보고 났을 때 해주는 말들이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달려왔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찍찍질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갓생 모임이라지만 약간 위로 모임? 맞아. 서로 위로될 때가 많아요. 진짜. 전 방금 아까 드랍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 원래 못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계획도 다 안고 가. 못해도 안고 가고 해도 안고 가고 저도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워서 하나씩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아예 못 건드리거나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 되게 찝찝하고 혼자 약간 이걸 버려야 돼 아니면 버리면 진짜 죄책감이 괜히 들고 내가 나랑 한 약속인데 못 지킨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모임 들고 왔을 때 방금 삐삐 말대로 너 이미 이런 우선순위가 있었잖아. 이 우선순위 잘 챙겼고 이게 우선순위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게 맞았어 라고 좀 잘했어 라든지 혹은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다음 해로 넘기자 라든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같이 포기하면 같이 이제 얘기하고 좀 일을 덜어낸다거나 뭘 하기로 한다거나 결정을 했을 때 조금 안심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 틀리지 않았구나 혹은 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었구나 라고 좀 스스로 위로되는 부분도 있고 죄책감이 덜어진다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말에 한꺼번에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맞아. 이것을 내가 못 해냈다라는 감점이고 내가 바뀐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회고하면서 드랍을 하게 되면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린 느낌? 맞는 결정을 잘 내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가장 잘 파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로한테. 그리고 뭔가 결정하거나 고민된 지점이 있을 때도 서로 뭐가 정말 지금 이 결정에서의 중요한 기준이야? 라든지 지금 살면서 이 부분이 왜 우선순위에 올라왔어? 내려갔어? 이런 거 서로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의 방향성? 이런 거를 잃지 않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잃기 쉽거든요. 왜냐면 당장 내 앞에 오는 일만 쳐내는 식으로 살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특히 현대사회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고 정말 술술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어떤 구조 안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정상성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라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맞아.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중요한 건 이거였고 그래서 이거 선택했고 이걸 먼저 하기로 했어라고 서로 선언하고 서로 그걸 지지해줬을 때 조금 더 내가 긍정되는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못한 거를 뭐 괜찮았어 하고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를 긍정해주는 경험이 되거든요. 맞아. 혹은 질문해주더라도 그 질문을 하는 목적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정말 이거가 너에게 중요한 거야? 혹은 이거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서로 이제 얘기를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떠오른 거를 레퍼런스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인생을 좀 같이 꾸려간다? 이런 감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감각이 든다라고 막 제가 얘기했는데 맞아. 뭔가 저는 다른 가족들이 저랑 경제 활동을 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지금 제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감각이랑 엄마 시대가 살아내는 감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언이 되게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 엄마는 우리 시대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엄마는 나보고 맨날 쉬래요. 맨날 시험 하래요. 근데 그 말을 다짐 체크메이트에서 하는 것과 엄마가 그냥 매번 전화해서 하는 말이랑 좀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는 게 있고 미안 엄마. 근데 이게 또 보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는 시작점이. 맞아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친구들끼리 서로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뻔히 일상을 알고 있을 때 쉬어야 돼라고 하는 게 다르게 느껴지긴 하죠. 그 딱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자매가 없어. 아 그러네. 진짜. 어.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같이 못하죠. 남동생이랑은 서로 이런 얘기 생산적인 얘기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같이 살아낸다라는 감각을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준비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뭔가 준비해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해 나간다는 데서 그런 공동체적인 감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월간 회고할 때 월간 회고나 이제 분기별, 반기별 1년 회고할 때 미리 준비를 해오거든요. 페이지를 짜서 이제 항상 루틴으로 하는 월간 회고 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분기, 반기, 연마다 따로 또 좀 준비해오는 것도 있고 저는 회고일이 다가오면 우선 뭐부터 하냐면은 우선은 이제 아까 제가 세운 우선순위 1, 2, 3, 4, 5, 6을 우선은 각각의 이제 내가 세운 구체적 플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른 어플이나 혹은 내가 쓴 일기나 그리고 업무 회고 같은 걸 노션을 쓰고 있는데 노션에서 며칠 썼는지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대충 몇 % 정도 했네. 이걸 기준으로 만족, 중간, 불만족, 드랍 막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전 지출 기록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 기록을 해야지만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으기로 했는데 그걸 모았는지 이런 거를 혼자 하면은 계속 미루고 안 보게 되는데 이 회고가 맞아. 있기 때문에 회고에 내가 가져간 경제 내용에 얼만큼 이상씩을 저축하자 이런 목표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려면은 지출 기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러면 가계부 어플을 켜가지고 써야지. 그걸 다 씁니다. 써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를 목표치에 맞게 썼고 혹은 오버했고 왜 오버했는지 뭘 사느라 오버했어. 사실 저는 제일 주요한 이슈는 보통 이제 외식과 택시비인데요. 택시비로 많이 이제
지출기록 하기 시작한 게 택시비 때문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너무 많이 타게 되고 택시비와 약간 정신 건강과 상태가 반비례하게 한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택시를 많이 탄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택시를 조금 탄 달은 건강해서 많이 걸어 다니는 달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미리미리 나와서 잠을 충분히 자고 미리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달은 택시를 별로 안 타고 맞아. 되게 힘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달은 술 먹고 늦게 택시 타고 가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택시 타고 출근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택시비가 되게 좋은 지표가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에 대한. 그리고 많이 혼나죠. 맞아. 그 택시를 많이 탄 달은 림 PD와 또 삐삐 PD에게 티스러운 택시를 왜 이렇게 많이 탔어? 이걸 듣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고하기 위해서 지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근데 이게 서로 진짜 가계부까지 보는 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림 PD가 은나랑 같이 택시를 타려고 할 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이 한번 싸운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 목표가 택시비 줄이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월에 택시를 그때 계획이 아마 3, 4만 원 이하로 타기였나? 막 그런 게 있어서 내 목표에 택시비 줄이기가 있으니까 림은 택시를 같이 안 타고 싶은데 그 림은 택시 원래 안 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밤중에 홍대에서 술 먹고 집에 가는데 나 너무 추운 거야. 추웠는데 하필 또 길에 내가 어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길에 택시가 확 지나가길래 잡았다? 눈앞에 보이는데 그 그거 시간에. 잡은 다음 내가 림 바라보면서 택시 타자라고 했는데 림이 이미 당황을 한 잡았어. 거야. 림은 약간 택시 안 타기로 해놓고 왜 잡지? 라고 해서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서로 약간 다시 풀어야 했던 그런 재밌는 썰도 있어요. 저 네. 앞에서 풀었어요. 그 네. 싸우는 거 보는데 사실 속으로는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지. 택시 타는 걸로 이렇게 싸울 일인가. 근데 그 마음의 기저 자체의 세팅 자체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 세팅 자체가 너무 맞아. 좋은 거야. 택시비 내가 낸다 했는데도 림이 왠지 화가 났거든? 그냥 택시에 안 탄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근데 코코넛 PD가 택시 탄다고 하거나 돈 쓴다고 했을 때는 네 돈인데. 아, 그래? 진짜 몰랐어. 그랬나요? 네, 그래서 막 코코넛 PD랑은 그런 아직은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없는지 그 은나를 대할 때의 태도와 코코넛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 싸운 다음에도 그렇고 제 이제 생활 습관이나 혹은 건강, 내가 술 덜 먹는다고 하거나 제가 사실 피부과 약을 먹는 게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면역력이 저하돼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술을 조금 먹는 건 되거든요. 면역력 저하돼서 아플까봐 그런 거니까 막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많이 먹지 말라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술을 조금은 괜찮지 이러고 절주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된 림 PD가 안 돼, 절대 안 돼. 피부과 약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다, 절대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감시합니다. 술을 먹었나 안 먹었나. 막 금요일에 체크 알람 와. 절주령. 아니야, 나한텐 금주령이야. 너한테 절주령이지. 나한테는 은나 이번에 술 안 먹었지? 막 술 약속 없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카톡으로요? 아니 그 단톡방에서도 말했잖아. 맞아요. 피부과 이번 주 먹었어? 그럼 이번 주 금주. 막 이렇게 확인해서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친구와 가족 사이 어딘가? 약간 가족 맞아. 같은 면이 있어요. 그 잔소리를 맞아. 하는 게 애정을 맞아. 기반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나의 절주와 금주를 위하여 그 두 체크메이트들이 모인 날은 엔간하면은 저는 약간 저도 같이 풀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은나가 해 하면 나도 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림이 껴있으면 이제 딱 금주하는 날. 맞아. 탄산수 먹어야 되는 날. 열심히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물식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맞아. 사실 저는 좀 정크 비건에 속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제가 업무 시간이 제일 길었고 이 세 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많이 하고 또 냉동식품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알지. 그런 게 사실 건강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 생각해 보면은 자연식물식을 하거나 요리해서 먹는 게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모일 때나 혹은 이제 특히 집에서 만날 때는 요리해서 먹자, 외식 좀 덜 하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걸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가 약간 이번 달에 저도 삶을 외주화해서 외식에 되게 많이 맡기고 하면서 약간 실토하듯이 가져갔어요. 나 이번 달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어.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했어. 제로 칼로리 음료도 먹고 과자도 많이 먹었어. 그리고 밥 먹고 누웠어. 거의 고해성사. 왜냐면 밥 먹고 눕는 것도 혼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혼나. 왜냐면은 위가 약한 친구예요, 삐삐가.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먹고 눕는다? 아유, 이거 들으면 또 리미 또 혼낸다. 맞아. 근데 이걸 혼날 걸 알면서도 이야기에 들고 가는 건 이건 나도 혼나고 싶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안 그러겠다. 그만큼 또 솔직하고 안전한 모임이라는 것도 있죠. 서로의 건강을 얼마나 딥하게 챙기는지 혼나는 거 리스트에 밥 먹고 일어나는 것. 맞아. 그리고 스트레칭 해라 이런 것도 서로 해주고 자연식물식으로 많이 먹어라 막 등등. 그리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얘기했어요. 죄책감을 너무 갖지 말자. 이것도 왜냐면은 사실 커피, 술, 담배 이런 거 약간 농담으로 현대인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다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번 달에 많이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너무 죄책감 갖지 말되 줄여나가는 건 꼭 필요하다. 이제 서로 이렇게 피드백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사실 제가 그런 걸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저번 달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건강 후폭풍 맞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그런 거 영향도 있겠네. 그래서 그걸 해결 안 했으면 내가 왜 아픈지 모른 채로 또 이유 없이 아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고 뭘 챙겨 먹고 했는지를 좀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또 되었고 셀프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다시 잘 회복하는 달로 네, 다 줄이시고요. 저도 많이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두피를 위해서 사실은 커피와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순간 제가 커피나 술을 먹을 때마다 그런 피드백을 듣는 것이죠. 네. 그래서 커피와 술 둘 중에 뭘 못 끊어가지고 그쵸. 술은 못 끊는다 해서 커피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요. 그게 맞아. 너무 웃겼어. 그 달에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술을 못 끊겠으니까 약을 끊었지 반대로. 그때 그 달에 그래서 약을 3주 안 먹었거든. 그래서 대박 혼났죠. 그래서 두피가 좀 안 좋아졌어 확실히. 그랬더니 이제 리미 보자마자 아니 약을 먹어서 술을 못 먹으면은 당연히 술을 끊어야지 약을 끊으면 어떡하냐라고 당연한 말로 혼나면서 너 말이 맞지 내가 틀렸다. 다음 달은 4주 있으면 4주 중에 3주를 약을 먹는 목표를 해볼게. 한 주는 쉬고 이 정도. 한 주는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누군가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삶에서 혼낸다라는 거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본 제 관계가 이 관계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좀 이게 특이한 관계인 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족끼리나 혹은 아까 동생 얘기했지만 동생한테도 서로 이런 거를 터치하면은 잔소리하는 것 같고 서로 약간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하거든요. 잔소리를. 맞아. 오히려 저는 약간 쿨 누나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잔소리를 해보면은 걔가 날 싫어하겠지.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잔소리 하고 싶어 참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다짐 체크메이트 3명끼리는 잔소리를 잘해요. 맞아. 그리고 서로의 그 잔소리가 진짜 아이유의 노래처럼 널 위한 소리인 거야.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 서로가 진짜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니까. 전 학생 때도 안 해봤는데 이거 교환일기 쓰는 것 같다고. 맞아. 왜냐면 이게 일상을 좀 공유하다 보니까 단순히 계획대로 이거 했고 다짐을 정말 체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짐을 한 맥락이 뭔지 그리고 이걸 했는데 왜 안 됐고 왜 됐는지 이런 걸 약간 시시콜콜 양적 회고와 질적 회고를 함께 하다 보니까 교환일기 쓰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체크를 할 때 사실 노션만 쓴 게 아니라 투두메이트라는 어플을 쓰기도 하고 저희 안에서도 유행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마이루틴이라는 어플도 쓰고 맞아. 그래서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팔로우 가능하니까 서로 팔로우해놓고 보고 막 따봉 눌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키는지 이런 걸 서로 감시하고 보고 감시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확인해주고. 채팅하고 그리고 막 실제로 다짐 체크메이트에 또 약간 분기돼가지고 모임도 생기잖아요. 요즘에 언어 교환 모임, 언어 공부 모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 왜냐면 계획에 언어 공부가 있는데 서로 안 돼. 혹은 그 계획에 글쓰기가 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글책 모임, 언어책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맞아요. 또 모임이 생겨요. 원래는 제가 지금 림피디랑 같이 언어 체크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한 몇 번 만나서 보니까 언어가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10시 반에 내가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각자 한 번씩은 빼는 날을 만드는 건 어때? 라고 했는데 기준이 너무 모호한데? 역시 FM 림 PD 아주 멋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프든지 뭐라 저 아팠잖아요. 3일 동안. 근데 그 아픈 와중에도 언어 아이고. 체크메이트 인증하고 빨리 잤거든요. 어머. 그래서 10시 반에는 못 만나고 내가 일찍 자야 된다. 다만 내가 인증은 하겠다 해서 인증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잤던. 난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언어 체크메이트를 매일 하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네요. 와, 잘 되게 되네. 근데 10시 반은 이거 지키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글책메이트는 약간 펑됐거든요. 글책메이트 셋이 하다가 나중에 림피디랑 저랑 둘이 했는데 저희가 저녁에 너무 시간을 맞추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녁에 업무가 있을 때도 있고 요즘은 부업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녁 10시에 고정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잘. 맞죠. 그리고 지금 하는 예술미디어에서도 이제 발행 업무가 10시나 8시에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으로 10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차라리 하자. 왜냐면 난 출근이 좀 늦은 편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1시간 글을 쓰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둘 다 못 일어났죠. 못 일어나가지고 모임을 못 하게 되고 다시 이거를 그 다음 달에 한번 솔루션을 세워보자라고 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좀 밀린 게 글책 모임이고요. 언젠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언어 체크메이트가 잘 되고 있는 건 되게 기쁜 일인 것 같고 거기에 꼽사리로 지금 은나가 글책을 얹어서 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다들 어떻게 다들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외국어까지 공부하는지 사실 나는 삐삐PD랑 림PD가 뭐뭘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거 하면서도 제외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로 또 그거를 이게 계속 혼자 하니까 안 됐어가지고 모임까지 만들어서 각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 체크메이트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좀 존경하는 면이 있고 배우고 싶은 면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어 체크메이트 하면서 림을 더 존경하게 됐는데 저는 30분 땅땡 하면 가거든요. 근데 림은 더 해요. 와. 그래서 나는 아픈데도 한다라는 내의를 두고 있고 아무튼 림 PD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다들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역시 내가 비건먼지를 잘 만들었고 여러분을 잘 꼬셨고 와 림도 이 모임 잘 만들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1년 딱 끝내고 나서 그 영상도 찍었잖아요. 1년 끝내고 서로 연회고를 말로 영상 남겨보자 해서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걸로 콘텐츠를 만들자 혹은 약간 오늘도 사실 이걸 주제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약간 그런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점을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이거를 좀 전파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 다짐 체크메이트가 그 노션 템플릿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냥 3명이서 모임을 할 수 있게끔 짜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누구든지 저희처럼 친구들끼리 같이 모임 만들 수 있게끔 전파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계획이 잘 안 지켜지거나 친한 친구들끼리 일상을 좀 같이 만들어 가고 싶으면은 확인해 가고 싶으면은 이런 모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들의 원대한 꿈이었는데 막 저희들은 아니고 제가 자꾸 처음에 맞아 삐삐PD가 먼저 붙이겠다. 제가 먼저 계속 이걸로 다이어리 만들자. 이걸로 템플릿 만들자. 이걸로 사업하자. 책 내자 막 그러고. 책 내자. 근데 여기서 누구 셋 다 성공해 있어야 가능한 말이겠지? 이러면서 완전 자본주의화된 끝판왕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우리의 온전한 목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템플릿을 공유하자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올해 말에도 이걸 벌써 3분기가 지나고 저희가 얼마 전에 3분기 회고를 9월에 한 거거든요. 10, 11, 12니 4분기 남았는데 3개월 또 잘 산 다음에 2023년 회고 같이 하면서 저의 이제 한 문장은 올해의 한 문장은 이야기를 만드는 한 해였거든요. 좀 더 나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말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한 해였는데 저희 3명이서 이제 서로 생일 챙겨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셋 다 생일이 연초에 와라라 있었는데 그때 서로 셋이서 각자 케이크 준비해주고 막 그랬죠. 그 은나를 앞에 EN을 따가지고 은나를 따서 끝없는 이야기를 해나가라고 해서 endless story라고
카피를 쌓으셨어요, 어. 아주. 왜냐면 그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레터링 수가 13자로 한 개가 있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웃겨. 그때 회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게 시작이어가지고 그 다음 누구 생일 때마다 그 문구를 짜느라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모임 정말 처음이다. 사실 내 걸 짜준 것보다 저 사람들을 짜준 게 더 기억이 나. 그래서 은나는 endless story 해서 붙여서 endless story였으면 림은 limitless라고 해가지고 한계가 없는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카피를 싸줬어요. 삐삐는 그리고 삐삐 그 PPI로 초성을 따가지고 그때 우리가 뭘 단어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길어서 fearless, 뭐 powerful, 뭐 맞아. powerful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피어리스는 있었고 음. 뭐 아무튼 그 짜가지고 너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맥락에서 삐삐의 미래를 약간 응원한다 이런 생일 축하 레터링을 했었고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생일을 챙겨준 기억이 없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세 명이서 서로가 막 애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세 명이 주축이 돼서 번갈아 가면 생일 축하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 비건 케이크 다 픽업해 와야 되고 편지 써줘야 되고 이벤트 기획해야 되고 카피 써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 생일에 자기 시간을 내는 것도 일인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 생일 날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빼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다 했습니다. 특이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회고 모임 다짐 체크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비건 얘기랑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비건들끼리 꾸준히 해온 모임이어가지고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계속 말했듯이 1년 반 넘게 서로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다는 감각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이런 회고 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감상 후기가 있거나 하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 진짜 공유가 많이 됐으면 하는 회차라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비건먼지 유튜브에 과일 먹방 ASMR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주년 기념으로 올라갔으니 많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비건먼지와 협업 혹은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